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죠.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건 세진이었어요. 미래씨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 벌써 진행 중인걸요. 미래씨 아파하는 거 보면서 제가 잠시 알아봤어요. 세진이 먼저 손을 쓴 거였죠. 그는 시안건설 투자자였고 시안건설 비리에 대해서 금감원의 제재와 조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시안건설 회계와 공시 문제를 분석해서 비리로 인한 리스크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았죠. 미래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통했던 겁니다. 미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세진은 사이드로 미래를 도왔고 진짜는 미래 본인이 용기를 내어서 공정위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이 본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즉 그건 양양 펀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종이 호랑이입니다. 두려움을 넘으니 당당한 미래가 있었던 겁니다. 최 국장, 신 팀장 박수석은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날 출근한 유미래에게 태희가 다가옵니다. 미래씨, 도와줄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어요. 김태희는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자마자 유미래는 깜짝 놀라서 너? 하고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따돌림에 동조하지 않았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수연 선배를 바라보고 있었던 유미래처럼 유미래 선배를 바라보고 있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선배를 보면서 회사 내 문건 정리하고 회계팀 서버에서 백업된 비리 보고서도 있어요. 선배가 용기 내시는 거 보고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놈들, 해도 너무한 거 있죠. 회계팀 문서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누가 수주한 공사건인지, 누가 외주명으로 돈 빼돌렸는지. 유미래는 후배를 보면서 용기를 선택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는구나. 호수의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건 프로포즈 반지 제작을 맡긴 샵에서 전화가 왔는데 들리지 않았죠. 웅웅거림만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들고 있던 케이크를 내려놓고 집으로 향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죠. 설마 오른쪽, 왼쪽 귀 모두 다 들리지 않게 되는 건가? 아니야, 일시적 현상이겠지. 오만 생각이 떠오르는 호수입니다. 마침 뒤에서 차가 빵빵빵 거리는데 듣지 못하자 호수를 보면서 운전자가 고함을 지르며 갑니다. 정신 차려. 호수는 들리지 않는 걸 확신했죠. 본인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내면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수는 TV도 켜보고 핸드폰도 보면서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절망을 선택합니다. 그때 미지가 찾아왔지만 쉬고 싶다며 미지를 돌려보내고 자신만의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병원을 찾은 호수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서 상태가 더 나빠지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계속 따라오던 사람이 있었죠. 유미지는 집 앞에서 걸어가던 호수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고 돌아보지 않는 호수가 이상해서 끝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병원 밖에서 호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호수에게 얘기하지만 호수는 딴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바빠. 그때 유미지는 손을 잡으며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미지에게 숨기고 싶지만 미지는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리고 눈빛만 보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두려운 호수에게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미지는 호수의 변호사 타이틀이나 외모만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니 호수도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우니까요. 한편 한국금융공사 기획실은 초토화가 되고 최 국장, 신 팀장 박수석은 징계로 퇴사 처리되고 수사받게 됩니다. 미래는 회사에서 그동안의 왕따를 벗고 당당한 영웅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해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냅니다. 공기업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도 이젠 끝 작별입니다. 두 손 위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딸기 농장입니다. 세진에게 가서 사직서를 냈다고 얘기하고 치열한 삶이 아닌 힐링과 치유하며 나를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서라며 딸기를 바라봅니다. 미래는 인생 바꿔 살기를 택한 상태입니다. 세진은 나도 할아버지 유산인 딸기 농장을 두고 가려니 너무 미련이 많았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미래씨는 딸기잼을 너무 맛나게 만들어요. 딸기잼 브랜드 공동 운영.
어때요? 나 사업계획서까지 다 써놨어요. 세진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커리어와 치유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비전을 같이 그리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셈이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미래 엄마는 황급히 할머니 병원에 왔습니다. 급성 폐렴이 왔지만 다행히 주사를 맞고 열이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얘기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엄마 오늘 보니 참 곱네 고와. 미래 할머니는 미래 엄마를 바라보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미지 미래 바뀐 거 얘기 안 해서 서운한 거 많았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할머니는 난 네가 신경 쓸까 얘기를 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소박받아 나올 때도 나에게 화낸 거 기억나슈? 그런데 지금은 왜 이리 약해졌어요? 아님 이게 본래 모습인가요? 그동안 미래 할머니는 딸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감추고 강한 척했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아이와 단둘인데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악착같이 살았던 겁니다. 엄마, 그땐 고마웠수. 미지가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미지는 지금도 동굴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지금 해야 하네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남편 복 없는 내 팔자를 닮아서 너도 과부가 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그래도 미지, 미래를 훌륭하게 키워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건 너도 강하게 커야 된다는 나의 신념이었어. 이제야 두 모녀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를 주고받습니다. 55년간의 세월을 헤어난 것이지요. 미안하다는, 고맙다는 그 한마디를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두 모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이제야 눈물 속에서 말하는 두 사람입니다. 다시 이 친구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호수를 보았을 때 호수 귀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끼리 통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현상어를 로사식당에서 한 번 봤는데 로사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까요? 이 친구는 젊은 시절 가난한 고시생이었습니다. 당시 야간 고등학교 시절 문학반 활동을 하며 문학 강사로 온 김로사를 만났습니다. 고시생이었지만 문학소년이기도 한 그는 시의 매력에 빠졌고 김로사를 동경했습니다. 로사는 그가 쓴 시를 고쳐주며 법조인이 되어서도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조언을 남깁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로사의 한마디를 항상 가슴에 품었지만 변호사가 되어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로사 식당의 간판을 보고 현상월의 얼굴을 보고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로사가 아니라는 걸. 이 친구는 현상월을 의심해서 바로잡으려 했었지만 그 내면에는 그러한 진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상월은 로사를 대신해 희생했지만 로사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어 로사를 빛나게 했습니다. 죽어서도 로사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수와 미지 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하시면 다음화가 쏙 와 있을 겁니다.